일단은 보충기간 계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린 거니까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주기간 계산입니다. 이제 거주기간은 저희가 보통 주민등록 우리가 이사를 가시게 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출신고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이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례에서 갑이 18년 9월 14일에 A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요.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3월 13일에 최종적으로 A 아파트를 양도하는데요. 양도 당시에는 보니까 B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 보니 A 아파트에서 B주택으로 23년 2월 4일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신 상태라면 이번에 보유기간은 18년 9월 14일부터 25년 3월 13일까지로 계산하지만 거주기간은 18년 9월 14일부터 23년 2월 4일까지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 저희가 어떤 서류상의 기간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에는 실제 현황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거주기간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원에 제가 이제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6항은 거주 사실의 인정에 관한 입증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거주라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양도주택에 실제로 머물러 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추정하는 규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반증이 있다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우리가 전입일부터 전출일 사이로 계산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주민등록 현황과 실제 거주 현황이 다르다는 게 다른 증빙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면 그때는 실제 거주 현황에 따라서 거주 기간을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네,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은 맞아요. 그런데 그 세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보유기간 요건이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소득세법에서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열거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요건이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재 내 거에 적용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최소한 충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나 아니면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로서 이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내가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거주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데 왜 2년 미만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임대주택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분양 전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양 전환한 주택에 대금 청산일이 내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임대해서 5년 이상 살았던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 전환하고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추가적으로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했던 기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세대 전원의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내가 분양 전환시켜서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 및 부토지가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는요.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토지에 한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내가 이게 수용될 거라는 걸 모르고 취득을 했는데 수용이 되면서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을 그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지 못했어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해외 이주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출국이 현재의 1주택이어야 되고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경우에는요. 출국일 현재에도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양도일 현재에도 1세대 1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양도했다면 예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이나 질병의 요양 등의 이런 열거되어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요.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2년 미만 보유하셔도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은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열거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비과세 제도 자체가 예외적으로 저희가 원래는 주택을 양도하면 다 과세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국가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게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조차도 적용해 주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다. 이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7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내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거주기간 요건이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이 두 번째 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것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저희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다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이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사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4호인데요. 지금은 법전을 찾아보시면 삭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삭제인데, 이때 삭제될 때 저희가 부칙에서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이런 임대 등록을 모두 다 신청한 주택이라면 예외적으로 삭제 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내가 만약에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다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다 신청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거주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 규정을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속이나 증여,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할 때 세대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에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로 취득하거나 혹은 이혼으로 인해서 명의가 바뀌는 경우들입니다.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에요. 상속이나 내가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요. 동일 세대원 간의 상속인지 혹은 동일 세대원 간의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원 간의 상속이나 증여인지에 따라서 조금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같은 세대원 간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 동일한 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실 수 있어요. 네. 더해서 계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세대원 간 따로 살고 있는 소득세법상 앞에서 제가 1세대 기준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른 세대원 간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증여자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혼으로 주택을 이제 재산 분할하거나 혹은 위자료 대신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산 분할로 인해서 민법상 재산 분할로 인해서 명의가 바뀐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 전에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이혼 후에 재산 분할로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배우자 있죠. 이분이 양도할까지의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원래는 뭐 5천만 원, 1억 원, 뭐 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자료를 대신해서 원래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으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위자료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된 날부터 최종적으로 양도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이고요. 그 사이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진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아마 이거를 사례로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 일반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은요. 일단 양도의 현재 기준으로 해서 1세대의 구성원이 누구인지까지를 이 거주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판단하신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주택의 정의에 충족되는지를 가지고 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거나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특례 규정에 해당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로서 이제 그 다음 요건으로는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까지 양도일 사이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만약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하겠죠. 다만
양도 당시에 토지와 그 주택 부수 토지의 전체 양도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것만 사실은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되고요.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과세가 되되 다만 요 앞에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만 우리가 12억 원 양도가액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한 주택이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율로 적용해준다고 했죠. 예, 그것까지 모두 다 적용하시게 되면 상당히 세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시간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가 1주택만 순수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내가 이사할 집을 먼저 사고 살고 있던 집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 원래는 1세대 1주택자였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들을 우리가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시게 되면 비록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봐서 나머지 요건들, 보유 요건이나 거주 요건, 그리고 가입 요건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는 특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이사를 위해서 먼저 다른 주택을 먼저 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주택을 양도하는 케이스.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고요. 최근에는 주로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사례는 상속받으시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먼저 설명드리고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상속주택 특례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행령 155조에 되게 특례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걸 전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여기 이제 일시적 2주택 특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상속주택 특례 외에도 여러 가지 특례들이 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세대가요.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을 때 이럴 때에는 이 동거봉양 합과를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면 양도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자이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간주해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내가 비과세 적용해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후에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10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 우리가 지금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주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뭐 서울에 있는 주택과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거주주택과 내가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모두 다 한 그런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예외적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 규정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케이스이긴 한데 워낙 복잡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거 오늘은 제가 강의 범위에서 생략을 했는데요. 앞에서 사실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 하면, 여기 40페이지의 이 비과세 특례 사례 중에서 임대주택 중에 5% 이내 인상, 상생 임대주택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상생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완전히 다른 특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요, 내가 1세대 1주택인데요. 보유 요건만 충족했고, 내가 원래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거주 요건만 충족 못한 상태에서, 네, 그 양도하는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셔도 되는 특례예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기임대주택 특례는요, 내가 거주하는 주택과 그 나머지 주택, 예를 들어서 나머지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총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는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요. 나머지 주택들은 사업자 등록상 또 사업자 등록도 했고,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 의무 기간도 모두 다 충족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원래는 1세대 3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모든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거주주택을 비과세해 주겠다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거주하는 주택은 사실 조정 대상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와 무관하게 내가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이 거주주택조차도 상생임대주택의 특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하면 그때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양도하는 주택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에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사실 오늘도 저희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오늘 제가 강의하는 범위에 안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거주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표 2에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는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임대주택은 내가 양도하는 주택이 어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다.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0항에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주택 특례는요. 나머지 모든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고요. 내가 양도하는 거주주택도 현재 지역에 무관하게 거주기간 요건 2년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일단은 요 1세대 일시적 2주택은 조금 구체적으로 약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개요고요.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록 내가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해당 규정의 취지는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예외를 인정을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종전주택을 내가 보유해서 가지고 있고요.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사를 가기 위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반드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취득한 신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규정이다 보니까 몇 가지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주택은요, 반드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취득은 일반적으로는 매매 취득을 생각하실 텐데요. 내가 자가건설 취득도 포함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해석상으로는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로 취득하거나 혹은 기존의 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전주택 양도 요건인데요. 반드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주택 관련된 대책들이 바뀌면서 사실 요거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23년 1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금 현재 3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용 무한하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5조 1항은요, 내가 양도의 현재 2주택자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보겠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 이상 보유 기간 요건,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1년 이상 지난 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은근히 실무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5억 원에 21년 12월 15일 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이 B주택을 22년 11월 30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3월 13일에 A주택을 양도했어요. 이러면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보아서 무신고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여기 반드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취득하셔서 비과세 요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제가 앞에서 양도일 취득일 설명을 드렸는데 예외적 원칙이 제가 대금 청산일인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대금 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거기서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나는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미스가 생기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때에는요, 그 취득일 양도일 규정을 반드시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내 계약서상에 혹시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이제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부분이 뭐 많이 차이가 나시면서 취득하시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며칠 상간으로 차이가 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을 설명을 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라는 의미는 중전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처럼 14년 12월 30일에 A주택을 취득했다면 언제죠?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 이날 취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비주택을 언제 취득을 해야 되느냐?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날짜는 15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실 때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꽤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보통은 취득을 할 때 매매 취득이 대부분이시긴 해요. 하지만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용도 변경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에 어떻게 적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인데요. 새로운 주택을 별도 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단을 보시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서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사례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 조세 심판의 사례이거든요. 그 사례를 그림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납세자 갑은 84년 8월에 A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2000년 4월에 배우자인 의 명의로 B주택도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A주택을 2011년 11월 1일에 양도를 하게 돼요. 뭐죠? 대금 청산일 기준입니다.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보니까 이분이요. 그 전날인 10월 31일 날 동일 세대원인 자녀 병과 정한테 이 아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B주택을 증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A주택을 양도하신 날 현재에 이분은 어떻게 보유하고 있었냐? A주택과 B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부인하고 과세해야 된다라고 과세를 하신 케이스예요.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 하면, 여기 보시면 2011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이 비주택을 자녀인 병과 정한테 증여를 했다. 따라서 이 증여한 날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주택 취득일로부터 증여일까지 계산하면 1년 이상 지났고요. 그다음에 B주택 증여일부터 A주택 양도일까지 사이로 보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심판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요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요건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는 주택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사례처럼 갑의 사례에서는 일시적 이주택 특례를 적용해 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요, 뭐 별도 세대원한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했다든지 한다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동일 세대원 간의 주택을 증여하거나 혹은 아니면 동일 세대원 간의 상속이 이루어졌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판단을 할 때에도 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용도 변경입니다. 요즘에 주택을 용도 변경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제가 용도 변경인 걸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도 주택 판단이라든지 할 때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 집행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18년 7월 8일에 갑은 종전주택 A를 보유해서 어,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께서는요, 20년 6월 19일에 상가 B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하나 취득을 하셔서 보유하고 계셨어요. 계속 상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24년 2월 17일 날 이 상가 B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3월에 종전주택 살고 계시던 주택 A를 파시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내가 종전주택 A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분은 몇 주택자예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하지 않을 텐데 예외적으로 이제 155조 1항의 이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적용되면 그러면 1주택자로 간주해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상가 B를 주택을 취득한 날이 과연 최초 취득일인 20년 6월 19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변경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용도 변경한 날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자, 종전주택 A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 B를 취득하셨죠. 그리고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주택 A를 양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사실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내가 양도 당시에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신규주택은 반드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취득은 내가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아니면 내가 기존 토지 위에다가 새로운 뭐 주택을 자가건설로 신축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거나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혹은 아니면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도 다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반드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반드시 양도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비록 내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로 보아서 이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 그리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아마 상속주택 특례는 그냥 간단한 개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주택 특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55조 1항 규정은요, 내가 원래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내가 이 비과세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바로 이 상속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한 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 상속주택 특례의 취지는요, 내가 만약에 주택을 상속받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1세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세대 1주택자였겠죠? 이러한 세대가 본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닌 상속이라는 우발적 사유에 인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구제해드리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규정은요, 언제 적용하느냐? 내가 상속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과 상속으로 인해서 새로 취득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개시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적용하는 규정이고요. 이 상속주택 특례라고 해서 얘가 상속하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속 개시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이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1세대 2주택자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일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해주는 규정인데요. 얘도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하는 일반 주택은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단서가 붙어서요. 내가 상속 받을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았는데 내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됐거나 혹은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속 개시 전부터, 그러니까 상속받은 주택보다 양도하는 주택이 먼저 취득을 해야 이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양도하는 일반 주택이 13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그때는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반 주택을 상속 개시일 이후에 취득을 해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은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만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도 몇 가지 이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혹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이거나 혹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거나 이러한 경우로서 내가 일반 주택이 양도된 때에는 얘가 이제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간에 원칙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예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현재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에는 주택을 한 채만 적용을 해줘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피상속인께서 가장 오래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한 채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소유 기간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피상속인이. 근데 그런 주택도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 현재, 돌아가신 날 현재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 어떤 것인지. 근데 이런 주택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그것도 동일한 주택들이다.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이 정하는 주택 하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상속인이 선택을 못 하시고요. 반드시 요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한 주택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줘야 합니다.
쭉 넘기고요. 이것도 넘기고 지금 신간관계상 제가 요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설명을 좀 드리고요. 원래 제가 약속드렸던 시간이 50분까지라서 나머지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 하나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의장 바깥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계속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좀 내용을 보고 혹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거 좀 답변 드리고 제가 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에 따라서 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 세대가 합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한해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특례는요,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되지만 우리 그 공동상속주택 특례라는 게 사실 원래는 제가 교재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7항 1호는 농어촌 주택 중에서도 상속주택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례들을 적용할 때에는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만 특례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90년 5월 1일에 피상속인 갑도 A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을도 B주택을 취득해서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각각 다른 세대였습니다. 이러다가 갑이 60세 이상이 되시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0년 1월 5일에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날 현재의 피상속인 갑은요, 60세 이상이셨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살고 계시다가 18년에 와서 이제 이 갑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을이 상속받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합가했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현재 갑과 을은 동일 세대죠. 그래서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원래는 상속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B주택을 양도할 때는 을이 이 A주택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세대 2주택자예요. 그리고 동일 세대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받지 안 돼서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예외적으로 동거봉양 합가했고요. 합가 현재 60세 이상이셨고요. 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얘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 을이 비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이분은 1세대 1주택자고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요건 설명을 드릴 때 상속받은 주택이나 혹은 양도하는 일반 주택 모두 다 상속 개시일 현재는 조합원의 주권이나 분양권 상태였는데 내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얘가 주택으로 바뀐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이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양도일 현재에는 다 주택인 상태인데 내가 그 주택들이 21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권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취득한 신축주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최근에 25년 6월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기재부 해석인데 좀 중요한 해석이라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어, 양도인 본인 갑은요, 19년 2월에 A 분양권에 당첨되셔서 분양권을 당첨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20년 5월에 모친도 비분양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양권에 각각 당첨해서 갑과 모친이 각각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모친이 21년 1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이 가지고 계시던 분양권이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상속받았어요. 상속 개시 이후에 갑의 분양권도 A 아파트로 준공이 됐고요. 모친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받은 분양권도 23년 7월에 아파트로 준공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A 아파트를 갑이 양도하려고 합니다. 자, 양도 당시에 지금 갑은 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죠.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양권에 의해서 신축된 주택 A와 그다음에 모친으로부터 분양권 B를 상속받아서 완공된 주택 B 두 개를 모두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되지 않으면 과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21년 1월 1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여기 보시면 요 A 분양권을 당첨으로 취득한 갑세대입니다. 이런 세대가 다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에 이 다른 분양권은 B분양권이에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분양권 A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취득한 신축 주택 A는 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155조 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갑세대 A 제가 앞에서 분양권 취득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내가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당첨일. 내가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취득을 했다면 매매로 취득을 했다면 잔금 청산일. 이었는데 이분은 당첨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19년 2월에 취득한 거고요. 이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주택이라고 해석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 분양권이 예외적으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 상속주택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모두 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해석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약간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준비된 사실 조금 더 있었는데,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된 내용들은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이제, 나는 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좀 듣기가 어려우신다 하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로 혹시 찾아뵐 일이 있으시면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계속 지금 글이 달리고 있는데 제가 좀 보고 지금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조금 보고 혹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장에 조금 남아 있으시다가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